여러분, 1995년 그 전설적인 기가시계 드라마 모래시계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동진역 이용객은 드라마 방영 전과 비교해 무려 50배가 폭증했습니다. 기차역 하나가 대한민국 낭만의 성지가 됐던 시절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3월 이 동네에 또 한 번의 골든 티켓이 도착합니다. 바로 서울역에서 2시간 초반대면 주파가 가능한 KTXA의 정식 정차입니다. 당시 정동진 주민들은 역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환호했습니다. 이제 낡은 무궁화호를 타고 밤새 달려오던 고생은 끝났고 제2의 전성기가 시작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풍경은 묘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최신형 KTX 열차는 미끄러지듯 매끈하게 승강장에 들어오지만 여행객들은 플랫폼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샷 한 장 남기고는 곧장 다음 열차에 올라타기 바쁩니다. 과거의 50배 폭증이라는 영광은 이제 중고장터에 헐값으로 나온 녹슨 노래방 기기들처럼 빛바랜 전설이 됐습니다. 기차는 더 빠르고 자주 서는데 역 앞 식당과 민박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조용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축복인 줄 알았던 그 고속열차가 사실은 정동진의 모든 자본과 사람을 시내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빨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곳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어갈까요? 여러분 혹시 5시간이라는 숫자가 주는 경제적 무게감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과거 무궁화호를 타고 정동진에 오려면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은 역설적으로 정동진 상인들에게는 수익의 명분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거리였기에 여행객들은 무조건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식사를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숙박이 필수였던 시대, 정동진은 그야말로 낭만의 강제 수용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도입된 KTX 이음은 이 공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제 서울역에서 정동진까지는 단 2시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법 같은 시간 단축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정동진 상권에는 치명적인 독을 풀었습니다.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여행객들에게 정동진에서의 하룻밤은 더 이상 필수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쩍이는 은색 차체의 최신식 KTX 열차가 정동진역에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그런데 열차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마주하는 풍경은 어떤가요? 페인트가 쩍쩍 갈라져 글자조차 희미한 민박 간판들, 그리고 90년대 체리색 몰딩 가구가 그대로 남은 노후한 당들입니다. 20대 여행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이질적인 풍경을 찍으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정동진에서 해돋이만 보고 브런치는 강릉 시내 가서 먹고 서울 가자 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빨대 효과, 스트로 이펙트의 전형입니다. 고속교통망이 뚫리자 사람과 돈이 정동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인프라가 좋은 강릉 시내나 아예 서울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은 2026년에 최첨단을 달리는데 정동진의 인프라는 여전히 1995년 드라마 속 풍경에 머물러 있는 이 미스매치가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차가 서는데 왜 잠은 서울 가서 잘까요? 사람이 늘어나면 장사가 잘 되는 게 상식인데 왜 정동진역의 북적이는 인파는 상인들의 통장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통계라는 건 때로 가장 잔혹한 민낯을 보여줍니다. 2023년 강릉시 관광 통계를 보면 정동진 방문객 중 당일치기 비율은 무려 72%에 달합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잠은커녕 밥 한 끼 제대로 안 먹고 떠난다는 소리죠. 과거 무궁화호를 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민박집을 찾던 그 불편한 낭만이 사라지자 상권의 근간인 숙박업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승강장 풍경을 한번 보세요.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면 화려한 옷차림의 여행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역 밖의 빛바랜 횟집 간판이나 노후한 상가가 아니라 오로지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승강장 포토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찰칵 소리가 몇 번 울리고 SNS에 올릴 인생샷 한 장을 건지면 그들은 미련 없이 다시 대합실로 향합니다. 정동진역은 이제 머물며 돈을 쓰는 관광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필터 속 배경으로 소비되는 2분짜리 야외 사진관이 된 셈입니다.
이게 수치로 나타나면 더 잔인합니다. KTX 개통 이후 강릉 전체의 카드 매출은 15에서 20%가량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국에서 돈이 몰려왔죠. 하지만 같은 기간 정동진 일대의 매출 성장률은 고작 3에서 5%에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실질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셈입니다. 강릉역 하차 인원과 비교해도 정동진역 하차객 비중은 고작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인파가 플랫폼을 가득 채워도 역 앞 골목은 여전히 텅 빈 채 먼지만 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돈은 정동진을 정거장 삼아 강릉 시내와 서울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오는데 왜 지역의 지갑은 열리지 않을까요? 지표는 우리에게 더 잔혹한 진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정동진의 운이 없어서일까요? 하지만 단지 기차가 빨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몰락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짜 원인은 90년대에서 멈춰버린 정동진의 속살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정동진 인근 민박이나 식당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문을 여는 순간 2026년에서 1995년으로 강제 타임슬립을 하게 됩니다.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정동진발 중고매물들을 보세요. 90년대식 투박한 체리색 대형 나무 침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옥장판, 먼지 쌓인 화장대들이 무상 나눔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인프라 투자가 3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박제되어 있다는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식당가라고 다를까요? 해변가 횟집들은 여전히 낡은 인테리어에 획일화된 해물파전과 칼국수 메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동진 폐업 키워드와 함께 30년은 좋게 썼을 법한 멜라민 소재의 옛날식 횟집 식기들이 무더기로 올라옵니다. 20대 여행객들이 원하는 공간적 가치나 감성은 애당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동진 내 에어비앤비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감성 숙소 등록수는 강릉 초당동이나 송정동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정동진이 부모님이나 가는 효도 관광지로 낙인 찍힌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바가지 요금의 공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동진 횟집 2인 15만원 같은 후기가 조회수 폭발하며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상징성에서 편의와 콘텐츠로 이동했는데 정동진의 상인들은 여전히 한 번은 오겠지 라는 경관 독점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안목해변이 세련된 커피 도시로 브랜딩에 성공하며 젊은 자본을 쓸어 담을 때 정동진은 90년대 드라마의 향수라는 낡은 동화줄만 붙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90년대에 멈춘 인프라와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한 KTX는 축복이 아니라 정동진의 민낯을 더 빨리 드러내고 여행객을 더 빨리 시내로 실어 나르는 탈출구가 될 뿐입니다. 이게 단순한 취향 차이일까요? 그렇다면 이 낡은 풍경이 실제 상인들의 장부에는 어떤 숫자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거리는 곧 비용이자 수익입니다. 과거 정동진이 누렸던 번영은 역설적으로 불편함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 그 물리적 거리가 여행객들을 강제로 정동진에 가뒀던 셈이죠. 하지만 KTX가 이 거리를 압축하면서 정동진 상권을 지탱하던 핵심 공식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자, 계산기 한번 보시죠. 무궁화호 300분에서 KTX 130분을 빼면 우리에겐 마이너스 170분이라는 체류 명분의 공백이 남습니다. 이 사라진 170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정동진에서 써야만 했던 숙박비 평균 5만원에서 8만원과 저녁 회 한 상 10만원에서 15만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 2만원에서 3만원 라는 필수 지출 항목을 여행의 리스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결과입니다. 단축된 170분이라는 시간은 숙박의 필요성을 소멸시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식사 기회의 유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된 수식의 끝에는 정동진 상권 매출의 총체적인 증발이라는 서글픈 결론이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엔 어쩔 수 없이 정동진의 낡은 민박집이라도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 여행객들은 2시간이면 서울로 혹은 15분이면 인프라가 훨씬 좋은 강릉 시내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KTX 개통 후 강릉 전체 매출은 15에서 20% 가까이 뛰었지만 정동진은 고작 3에서 5% 성장에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죠.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이 마이너스 170분이라는 숫자는 정동진 상인들에게 단순히 손님이 줄어든 것을 넘어 준비되지 않은 편리함이 어떻게 상권을 파괴하는가를 보여주는 잔혹한 성적표입니다.
이동 시간의 단축이 여행객의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을 탈출하는 고속도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돈은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사라진 돈의 흔적은 장부가 아니라 이미 시장의 온도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 중고장터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중고거래 앱에서 정동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한때는 권리금만 수억 원을 호가했을 역 앞의 식당들이 이제는 권리금 0원 혹은 시설비 협의라는 처절한 문구를 달고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KTX 정차라는 대형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영업가치가 사실상 제로라고 시장이 판정을 내린 겁니다.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폐업의 흔적들을 보고 있으면 기괴한 기분마저 듭니다. 한 구석에서는 업소용 대형 수족관과 30년은 좋게 썼을 법한 멜라민 소재의 낡은 횟집 식기 세트가 일괄 판매라는 이름으로 헐값에 올라와 있고, 다른 쪽에서는 단체 관광객의 함성으로 가득했을 노래방 기기와 싸구려 미러볼 조명들이 먼지가 쌓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정동진의 모든 시설권이 찬밥 신세일 때 오로지 레일바이크 예약 티켓만이 웃돈이부터 프리미엄 거래가 됩니다. 콘텐츠가 있는 단 하나의 시설에만 수요가 몰리고 나머지 노후 상권은 철저히 외면받는 극심한 편중 현상을 중고장터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막상 가보니 시설이 너무 낡아 도저히 못 자겠다며 예약한 숙소를 당일 급처분하고 강릉 시내로 탈출하려는 관광객들의 다급한 게시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여론이나 홍보 문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내 돈이 걸린 중고시장의 가격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0년대 체리색 옥장판 침대를 무상 나눔하겠다는 민박집 사장님의 게시글은 단순히 가구를 비우는 게 아니라 정동진의 멈춰버린 시간을 비워내려는 마지막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중고시장의 냉혹한 숫자는 이미 정동진의 상권 생태계가 회생불능의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라진 돈은 강릉 시내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동진의 자본은 스스로 길을 뚫어준 KTX를 타고 옆 동네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정동진이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갈 때 여기서 빠져나간 돈과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둥지를 틀었을까요? 질문은 복잡해 보이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빨대 효과, 스트로 이펙트의 발현입니다. 고속교통망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결할 때 오히려 중소도시의 자본과 인력이 거대 상권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이죠. 정동진은 그 빨대에 꽂힌 가장 연약한 지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익이 나는 곳으로만 흐르죠. 강릉 안목해변의 공시지가가 연평균 10%씩 폭등하며 세련된 카페 거리로 변신할 때 정동진의 지가는 고작 1%대 상승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능 있는 젊은 사장님들은 이미 정동진을 탈출해 강릉 시내나 안목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엑소더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텅 빈 횟집 수족관 옆으로 강릉 시내로 이전합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은 풍경은 이제 이곳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물성도 이런 양극화를 증명합니다. 강릉역 인근은 새로 생긴 감성 카페와 맛집들로 활기가 넘치지만 정동진역 앞은 시동을 끈 채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만 줄지어 서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정동진은 젊은 알바생조차 구하지 못해 상시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시내와 멀리 떨어진 섬 같은 고립성 때문에 인력 공급조차 차단된 것이죠. MZ세대가 원하는 감성 소품샵이 야심차게 들어섰다가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고장터에 직기를 내놓는 단기 폐업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KTX라는 고속도로는 정동진을 살리는 생명선이 아니라 정동진에 고여있던 마지막 자본까지 강릉 시내로 뽑아가는 거대한 흡입구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성적표 앞에서 지자체와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동진이 자생력을 잃어갈 때 수백억의 예산은 엉뚱하게도 건물을 짓고 도로를 닦는 껍데기에만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외치며 쏟아부은 돈의 행방을 보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강릉시의 관광 예산 중 하드웨어 정비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지만 정작 관광객을 머물게 할 컨텐츠 개발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길을 넓히고 화려한 조형물을 세우면 사람이 올 거라 믿는 전형적인 토목형 행정의 함정에 빠진 셈입니다. 실제로 강릉시 의회 회의록을 보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재생 사업이 중단되거나 용역비만 날리는 관행이 반복된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집니다. 주민의 참여도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캐비닛 안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두꺼운 용역 보고서들. 이것이 정동진이 마주한 행정의 민낯입니다. 그 사이 정동진의 상징이었던 세계 최대 모래시계는 녹슬어 방치되고 핵심 자원인 바다부채길은 잦은 낙석 통제와 유료화 이슈로 접근성만 나빠졌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KTX라도 없었으면 정동진은 이미 지도에서 사라진 폐역이 됐을 것 아니냐 라고 말이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연명치료에 불과합니다. 교통은 불편해도 서피비치 같은 확실한 콘텐츠로 MZ세대를 끌어모은 양양의 사례를 보십시오. 속도가 빨라진 만큼 체류할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 교통망은 지역을 살리는 혈관이 아니라 자원을 빼앗아가는 빨대가 될 뿐입니다. 인구는 이미 90년대 중반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났고 남은 주민들은 낡은 인프라 위에서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동진의 몰락은 KTX라는 기차의 잘못이 아니라 기차가 가져온 시간의 변화를 읽지 못한 행정과 변화를 거부한 매너리즘의 합작품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정체는 뭘까요? 이제 우리는 정동진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낭만의 성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차가 빨라졌으니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포장일 뿐입니다. 이 사건의 정체는 사실 2시간짜리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에 들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화장실에 들르고 간식 하나 사 먹고는 곧장 다시 차에 올라타죠. 그 휴게소에서 잠을 자거나 거액을 쓰며 쇼핑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정동진이 딱 그 꼴입니다. 겉으로는 교통혁명이라는 호재가 터진 것 같지만 진짜 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도시의 자본 탈출입니다. 빨대 효과, 스트로 효과라는 냉혹한 경제법칙이 작동하면서 정동진에 고여 있어야 할 돈과 사람이 더 크고 매력적인 강릉 시내나 서울로 순식간에 빨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눅눅한 벽지에서 풍기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형광등 아래 텅 빈 매장에는 팔리지 않는 조개 껍데기 기념품 위에 먼지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1990년대의 향수를 판다면서 정작 서비스와 시설은 그 시절의 매너리즘에 갇혀 있죠. 반면 옆 동네 강릉 시내는 세련된 카페와 브런치로 무장해 여행객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오픈런이 벌어지는 시내 상권과 폐업 정리 전단지가 붙은 정동진 상권의 대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실체입니다. 이미 강동면 인구는 1990년대 전성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났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난 것 같지만 그들은 정주하지도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인구 구조가 늙어버리고 자본마저 탈출한 정동진은 이제 관광지가 아니라 잠시 볼일만 보고 떠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신의 지갑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동진이 휴게소가 되어버린 현실은 단순히 그 동네 사장님들의 비극이 아닙니다. 소비자로서 우리의 선택과 지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 정동진 횟집 가격표 보신 적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고는 2명 15만원 횟집 같은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동진이라는 브랜드에 박힌 주홍 글씨가 됐습니다. 과거엔 선택지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었지만 이제 똑똑해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무모한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가지 요금의 부메랑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3가지 현실을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우리는 추억을 저축할 공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 만족도 조사에서 정동진의 재방문 의사가 돈의 최하위권인 20%를 기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번은 가도 2번은 안 가는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의 여행 선택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성비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2025년 방문 후기를 보면 매운탕 세트가 65,000원인데 관광지 치고는 저렴하다는 웃지 못할 평가가 나옵니다. 바가지에 익숙해진 나머지 양이 줄어들거나 성수기 할증이 붙어도 무뎌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우리의 여행 물가를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내는 세금의 낭비입니다. 콘텐츠 없는 하드웨어, 즉 도로와 조형물에만 쏟아부은 예산은 결국 정주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 유령 도시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소모됩니다.
기름때 찌든 플라스틱 의자, 가격을 지우고 다시 쓴 빛바랜 메뉴판, 그리고 손님보다 파리가 더 많은 텅 빈 식당들. 우리가 외면한 그 풍경 속에는 단순히 비싼 가격을 넘어 변화를 거부한 대가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더 좋은 곳을 선택해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정동진의 낭만은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남아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외면한 자리에는 이제 사람 대신 바닷바람과 녹슨 고철만이 남았습니다. 정동진의 상징이었던 그 거대한 모래시계처럼 말이죠. 여러분,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래시계를 본 적 있으신가요? 1년 내내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고 새해 첫날 단 한 번 시계를 돌려 다시 1년을 시작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정동진의 영원한 낭만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가보면 어떤가요? 기계가 멈춰서거나 시뻘건 녹이 슬어 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녹슨 시계야말로 지금 정동진이 처한 운명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오브제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1995년의 영광은 멈춰버렸고 관리가 끊긴 자리에는 바닷바람의 소금기만이 자욱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 수만 명의 인파가 새해 첫 해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던 그 뜨거운 에너지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텅 빈 승강장을 때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중고장터에 헐값으로 나온 폐업 횟집의 낡은 식기들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95년의 정동진역은 발 디딜 틈 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정동진은 어떻습니까? 최신식 KTX 열차가 서는 번듯한 플랫폼 옆으로 수십 년간 한 번도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노후 민박집들이 흉무출처럼 서 있습니다. 낭만을 팔아 수익을 올렸지만 그 낭만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낭만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소비만 했을 뿐 그것이 썩어가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 대비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화려한 인생샷을 찍기 위해 몰려든 청년들이 스마트폰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에도 정동진의 속살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 도로를 닦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30년 된 노래방 기기가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동진의 마지막 모습인 걸까요? 정동진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멈춰버린 시계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다음 열차에 몸을 싣고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이제 이 멈춘 시계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연결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동진의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차갑고도 명확합니다. 길을 뚫는 것은 경제의 시작일 뿐 결코 완성일 수 없습니다. KPX라는 최첨단 혈관이 연결되었음에도 정동진의 심장이 갈수록 약해지는 이유는 그 혈관을 통해 흐를 만한 매력적인 콘텐츠라는 피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연결이라는 수단에만 매몰되어 매력이라는 본질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자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도로를 닦고 조형물을 세우는 동안 정작 여행객의 마음을 붙잡을 소프트웨어 예산은 10%도 되지 않았던 그 불균형이 정동진을 2시간짜리 정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주요 관광지 중 재방문 의사 하위 2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한 번은 호기심에 내리지만 두 번은 내릴 이유가 없는 곳. 이것이 지금 정동진이 마주한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텅 빈 승강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너머로 차가운 철길은 이제 남쪽과 북쪽을 향해 또 다른 연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혹은 또 다른 도시로 이어질 새로운 노선들은 정동진에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자본 유출의 통로가 될까요? 정동진의 인구는 이미 전성기의 3분의 1로 토막났고 젊은 자영업자들은 기회를 찾아 안목과 시내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빠른 기차가 서더라도 그곳은 결국 자영업의 무덤이자 박제된 과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정동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국 곳곳에 뚫릴 GTX와 수많은 철도 노선 끝에 서 있는 모든 도시가 마주할 미래입니다. 길을 열기 전에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어떤 매력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정동진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결은 준비된 상권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빨대 효과의 서막일 뿐입니다. 길의 끝에 매력이 없다면 그 길은 지역을 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지역을 비우는 탈출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정동진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정동진의 몰락을 통해 교통의 역설을 짚어본 모모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날카로운 경제적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